자, 오늘은 해수의 표층순환 이 부분을 배워보겠습니다. 해수의 표층순환 배우고 나서 오늘 해수의 심층순환까지 표층순환 플러스 심층순환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표층순환 플러스 심층순환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구는 구형이고 위도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위도별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적도 지방부터 위도 38도까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는 더 많아서 에너지 과잉되는 지역이고, 위도 38도부터 극지방까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서 에너지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는 에너지가 남는 곳이다. 그러면 이 동네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남는 지역도 복사 평형을 이룰 거고 부족한 지역도 복사 평형을 이루어서 각 지역별로 온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할 거라고. 그러면 누가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주느냐? 대기대순환,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줍니다.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인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역할을 하냐면 대기대순환이 좀 더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동네로 보내주자. 그러면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지역으로 보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대기대순환인데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할 거고, 에너지 불균형으로 발생을 하는데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3개의 순환마디가 생겨납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순환마디일 텐데 지구 자전 때문에 3개의 순환마디가 생겨납니다. 북반구 지역만 생각을 하면 위도 0도, 30도, 60도, 위도 90도. 그럼 위도 0도는 적도 지방, 뜨거워서 상승기류 발달. 상승한 이 기류가 고위도 지방으로 흘러갈 건데, 원래라면은 그냥 좀 비슷하게 올라가겠지만 지금 자전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 꺾였을 때 얘가 꺾여서 다시 내려오면 좀 곤란한 거니까 꺾여서 여기서 땅을 파고 들어갈 거다 이거죠. 올라가던 아이들이 밑으로 다시 내려올 거다. 그러면 양방향으로 흩어져서 가게 될 거고, 여기서 하강한 이 기류가 내려올 거니까 여기서 만나서 상승 기류, 여기서 요렇게 도는 3개의 순환마디가 생겨납니다. 그럼 이 순환의 이름이 헤들리 순환, 얘가 페렐 순환, 얘가 극순환, 요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 기류 발달하니까 여기는 저압대, 상승 기류 발달하면 비 많이 오고 날씨 흐립니다. 하강기류 발달하는 이 지역은 고압대, 상승기류 발달하는 이 지역은 저압대, 하강기류 발달하는 이 지역은 고압대. 그 다음에 이런 바람이 부는데 지구 자전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서 부는 무역풍. 자,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이 이렇게 꺾이는 편서풍. 자, 이런 바람이 이렇게 꺾이는 극동풍. 이렇게 3개의 바람이 불 겁니다.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3개의 바람이 불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적도 지방에서 상승, 극지방에서 하강.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냥 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냥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순환마디가 생겨났을 건데 얘를 부른 이름이 헤들리 순환이고, 지구 자전 때문에 3개의 순환 세포가 형성되는데 이랬을 때 얘는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불러줄 거고,
네, 헤들리 순환하고 극순환은 하강 기류, 상승 기류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들이 근본적인 근원 에너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직접 순환인 거고, 이 직접 순환 사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헤들리 순환은 두 개의 직접 순환 때문에 생겨나는 간접 순환인 겁니다. 얘 둘이 직접 순환, 얘는 간접 순환. 얘는 고압대, 얘는 저압대, 여기는 고압대, 여기는 저압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바람이 편서풍이 부는 이유는 무역풍이 부는 이유는 이런 흐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밑에서 적어놨습니다. 이제 정리해 놓기를 극지방의 고압대, 극지방의 고압대는 냉각된 공기의 하강 기류 때문에 생기는 거고, 한대전선대 상승기류 발달합니다. 상승기류 발달하니까 여기 비 많이 오고 날씨 흐립니다. 30도 지역에서는 하강기류 발달합니다. 여기서 맑고 건조합니다. 적도 지방에 상승기류 발달합니다. 여기 비 많이 옵니다. 적도 저압대. 승인. 네. 이거 책을 안 내놨나? 그냥 20년도 거 바꿔봤어. 아, 21년 뽑았네. 자, 오케이. 그 고압대, 한대전선대, 아열대 고압대, 적도 저압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자, 뒷페이지로. 그러면 대기의 대순환에 의해서 대기가 순환하니까 대기의 순환 따라서 그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쓸려서 다닐 거야. 그럼 대기의 순환 때문에 표면에 있는 바닷물의 흐름이 생겨날 거다. 그게 해수의 표층순환이야. 자, 해수의 표층순환인데, 해수의 표층순환은 바람 부는 방향대로 바닷물이 쓸려간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네, 바람 부는 대로 바닷물이 움직일 것이다. 근본적으로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따지진 않겠지만 따지고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실제 바닷물이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이 꺾인다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바람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불면 이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바닷물은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꺾여서 표층순환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실제 바닷물이 이렇게 깊다면 표면은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서는 또 더 많이 꺾인다고. 깊은 바다에서는 더 많이 꺾인다. 더 많이 꺾이게 된다고. 깊은 바다로 가면 갈수록. 근데 바람 분다고 해서 수심 1000m 지점의 바닷물까지 움직이진 않겠지.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 때 표층의 바닷물이 45도로 꺾이면 그 밑에 바닷물은 좀 더 꺾이고, 그 밑에 바닷물은 더 꺾이고, 그 밑에 바닷물은 더 꺾이고, 그 밑에 바닷물은 더 꺾인다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바닷물은 오른쪽 90도 각도로 꺾여서 움직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자 이거죠. 이게 이제 에크만 수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단 바람이 불면 바닷물은 오른쪽 90도 각도로 평균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평균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실제 표면에 있는 바닷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바람 부는 대로 해수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그 정도까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바닷물의 흐름이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죠.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으면 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바닷물 갑니다 라고 봐도 되는 거고, 약간 한 45도 각도로 갑니다 라고 본다면 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을 때 흘러가는 바닷물의 흐름이 이게 북적도 해류라고. 북적도 해류. 여기도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럼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흘러오다 보면 여기 아시아 이쪽, 여기 동남아시아 이쪽에 걸리니까 여기 꺾여서 올라가겠죠.
이게 구로시오 해류. 근데 구로시오 해류가 흘러서 이렇게 가다 보면 편서풍에 의해서 좀 더 힘을 실어줄 거고 대륙에 부딪히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순환하는 흐름이 생겨날 거예요. 자, 저기가 위도가 한 30도, 40도, 20도에서부터 30도, 40도고 이 지역을 아열대 지방이라 할 거고 아열대 지방은 시계 방향의 순환 마디가 생겨납니다. 순환한 방향 흘러서 돌아가고 내려오고 시계 방향. 남반구 지역은 남동 우역풍에 따라서 남적도 해류 꺾일 거고 돌아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에 아열대 순환이 생겨날 거다. 아열대 순환이 생겨날 거다. 남반구 지역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근데 남반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바닷물의 흐름이 생겨나는데 얘네들은 남반구 지역에서 크게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대륙에 의해서 걸릴 게 없으니까 그냥 뺑 돌아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남극 대륙을 끼고 뱅글뱅글 도는 흐름이 생겨나는데 이 흐름을 남극 순환해류라고 할 겁니다. 남반구 지역에서만 남극 대륙 주변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해수의 흐름이다.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가 흘러가고 남적도 해류가 흘러가면 여기서 바닷물들 다 여기로 쓸어 모으는 거죠. 그러면 서태평양 지역에 바닷물들이 자꾸 쓸려가니까 서태평양 지역의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거고 동태평양 지역의 바닷물의 높이가 좀 더 낮을 거예요. 여기 높고 여기 낮아요.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는 바닷물을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 바닷물이 좀 더 높고 낮다 보니까 여기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바닷물이 흘러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럼 흘러내려가는 역주행의 흐름이 생겨나는데 그게 적도 반류의 흐름이다. 적도 반류의 흐름은 해수의 바닷물의 영향, 적도 반류의 흐름은 대기 대순환 때문이 아니라 해수면의 기울기에 따라서 바닷물의 흐름이 역주행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고 큰 틀에서는 표층 해수의 흐름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크게 무리는 없다. 그 다음에 위도별 순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도별로 위도별 순환 구조를 하나 살펴보면 이 그림인데 일단은 북적도 해류 편서풍 영향 받아서 올라가고 돌고 도는 시계 방향에 아열대 순환 생겨날 거고 북적도 해류는 여기로 가는데 적도 반류는 이쪽으로 간다고요. 그럼 북적도 해류 흘러와서 양쪽으로 적도 반류 흘러와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구역에 적도에서 위로 20도까지 이렇게 도는 이 순환을 열대 순환이라 할 건데 이 순환의 방향은 반시계, 여기는 시계.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왔다, 올라가서 이렇게 갈 거고 내려올 거다. 아한대 순환은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방향, 여기 반시계 방향, 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 그럼 적도 기준으로 아래쪽에 아열대 순환이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 노는데 요리 가는데 적도 반류 요리 흘러간다. 올라가서 내려온다. 그럼 여기는 시계, 여기는 반시계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적도 라인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 구조이긴 하나 큰 틀에서는 대칭 구조라고 불러도 되겠다. 근데 아한대 순환은 반시계인데 남극 순환 해류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한 바퀴 뺑뺑 돌아가는 흐름이 될 거다. 정확하게 대칭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대칭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칭 구조입니다라고 답을 하면 돼. 대칭 구조야. 그래서 선생님 진짜 대칭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완벽한 대칭을 논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 정도 비대칭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열대지방 반시계, 열대시계, 한대 반시계 요 정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뒷페이지로 넘어가자 이겁니다. 무슨 말이야?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자. 그러면 혈청순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청순환의 가장 큰 역할은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열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혈청순환 중에 여기가 적도 라인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바닷물의 흐름이 있다. 따뜻한 바닷물이 차가운 동네로 가는 거니까 이 흐름이 난류일 거고,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지방으로 흐르면서 열을 전달해 줍니다. 다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찬 바닷물에 있던 동네가 따뜻한 쪽으로 오는 거니까, 차가운 물이 흘러오는 거니까 이 흐름은 한류라고 부를 거고, 한류는 고위도 지역에서 저위도 지역으로 가면서 열을 흡수합니다. 어쨌든 열을 전달해주고 열을 흡수해준다. 어쨌든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난류는 따뜻한 바닷물이니까 수온 높고, 온도가 높으니까 소금이 잘 녹아서 염분도 높고, 온도가 높으니까 산소가 잘 녹아 있지 못한다. 산소 양은 작고, 산소가 작으니까 바다 생물들이 살기가 어렵다. 식물성 플랑크톤도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양 염류도 작다. 네, 한류는 수온이 낮다. 그래서 염분도 낮습니다. 근데 용존산소량은 많고, 용존산소량이 많으니까 식물성 플랑크톤도 서식하기에 유리할 것이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서식하기가 유리하니까 영양 염류도 많다. 그러면 영양 염류가 많으니까 난류보다는 한류에 좀 더 물고기들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혈청순환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서양에 저기 위쪽까지 흘러 올라가는 게 멕시코 만류가 흘러갑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여기서부터 흘러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아이슬란드, 영국도 마찬가지야. 위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쪽입니다. 여기 진짜 북쪽이야. 근데 겨울철 평균 기온이 0도씨. 영국 런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고위도 지방이지만 겨울철 평균 기온 4도씨. 추웠을 때 뭐 영하 몇 도 이래 되는 거고, 평균 기온이 한 4에서 6도, 7도, 8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우리나라는 한겨울에 훨씬 더 기온이 떨어지죠.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따뜻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이 멕시코 만류의 흐름 때문에. 근데 여기보다 훨씬 더 저위도인 뉴욕이나 퀘벡 이런 데는 더 고위도인 이 동네보다도 기온이 훨씬 더 낮죠.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래요. 여기는 많이 받고. 그래서 여기 따뜻하고 여기 추운 겁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 지방이지만 실제로 대단하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저는 롱패딩을 굳이 입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안 춥다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이걸 뭐 다 외워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나는 이름만 거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일본 저 밑에 있는 아주 큰 틀에서의 해수의 흐름, 이 바닷물의 흐름이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틀면 여기가 스시마 난류, 쿠로시오 해류, 스시마 난류. 근데 거기서 서해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동해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동해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게 동한 난류, 서해 바다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황해 난류. 그러면 쿠로시오, 황해, 스시마, 동한 난류가 있습니다. 다 언급이 됐고, 저 위에서 내려온 거 이거 연해주 한류, 그 다음에 북한 타고 도는 거 이거 북한 한류,
그다음에 황해 중국 연안류, 그다음에 황해 난류는 올라가는 거고 서한 연안류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흐름은 전부 다 난류인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흐름은 전부 다 한류인 겁니다. 그럼 난류, 한류. 자, 이 부분은 다 외울지 말지를 나중에 수업을 들어보고 고민하자 이거죠. 필요에 따라서 외워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이거는 이거 하나하나 외워야 되겠지만 굳이 이걸 내겠나 하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는 뭐 포인트는 이거다 이거죠. 동해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다. 조경 수역은 플랑크톤이 많이 존재하는 좋은 어장이 됩니다.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공존해서 수산 자원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 되겠다. 어업 생산량이, 어업 획득량이 상당하다. 그 정도까지. 여기서는 뭐 시험 내면 좀 반칙. 자,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를 한 2개, 3개 정도만 풀어보겠습니다. 186쪽에 10번 문제. 이거 일단 대한민국이고 미국인데 이거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아열대 순환이죠. 아열대 순환이면 전체적으로는 북쪽도 해류, 변서풍 타고 돌아오는 이런 느낌의 흐름이 생겨날 거야. 그러면 A 지역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거 아닙니다. 편서풍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자, 영양염류는 차가운 바닷물에 많아. 그럼 C 지역은 저 위에 있는 찬바닷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러면 B와 C를 비교해 보면 C 지역의 영양염류가 더 많습니다. B가 많은 거 아닙니다. C 지역에 흐르는 이 해류 이름이 뭐라고 이거? 체험 보고 와. 앞에 한 번만 보고 와. 우리 알지만 눈으로 한 번만 보고 오세요. 181쪽에 요건 뭐라고 요거 북적도 해류. 요거는 쿠로시오 해류. 요거는 캘리포니아 해류. 콜. 그럼 니은 보기 맞지? 정답 몇 번? 2번. 디귿 보기가 맞으니까 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1번 스타트. 민용아, 네. 너 왜 자꾸 종이 모르겠어요. 교육 11번 답 나왔니? 네. 방금 풀었니? 네. 빠른데? 자, 보라. 적도 라인을 기준으로 이게 열대순환. 이 두 개 A와 B가 열대순환이죠. 네. 그러면 요 A 흐름 이거하고 B 흐름 이거하고 두 개가 열대순환 콜. C는 남극 순환해류라고 한다 콜. 그 다음에 적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디귿 보기도 맞겠죠. 네. 정답 몇 번? 5번. 5번이라고 보죠. 아, 선생님 진짜 대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섭섭하게. 하지만 저 정도면 대칭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인정? 네. 자, 그 다음 187쪽에 실력업 문제 1번 문제 스타트. 좀 찾아봐야 되니? 민영이 몇 번? 3번. 승준아 몇 번? 3번. 자신이 없어. 규리 1번, 민지 3번. 다 유해 3번. 1번과 3번은 디귿 보기 차이야. 자, 일단 이거 지금 쿠로시오 해류죠. 네. 쿠로시오 해류면 북쪽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의 일부 확실히 맞지? 네. 그 다음에 B 흐름은 남극 순환 해류 아이가. 남극 순환 해류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바퀴 뺑뺑 돕니다. 자, 용존산소량의 변화는 해수의 온도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기역 지역은 여기서는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여기서는 찬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지역이라서 가시물이 덮치느냐 찬물이 덮치느냐에 따라서 해수의 온도가 자주 변할 겁니다. 근데 니은 지역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오는 이 물들이 만나는 곳인데 어차피 여기는 따뜻한 물들의 만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바닷물의 온도가 크게 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지역은 용존산소량이 거의 일정하고 기역 지역은 용존산소량이 많이 변할 거다 이거야. 기역 계역이 니은 해안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면 기역 디귿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렇게 추정을 해보자. 알겠니? 네. 자, 오케이. 자, 다음 주제는 표층순환 말고 이제 심층순환입니다. 심층순환. 자, 심층순환은 바람 부는 대로 바닷물들이 딸려가는 게 아닙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심층순환은 저 깊은 심해의 바다 또는 표층의 바닷물들의 거대한 흐름이라서 바람 따위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의 밀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온, 그 다음에 염분이 있겠죠.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는 커지게 되고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는 커지게 될 겁니다. 수온과 염분이다. 수온과 염분이다. 잠깐 30초 임시.
자 갑시다. 아 집에 쌀 떨어졌다 해서 뭔가 대책을 하나를 말해봐. 자 밀도 차이에서 거대한 순환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여기서 보면 극지방, 적도지방인데 극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극지방에서 해수가 상당히 냉각이 될 거야. 혹시 냉각이 되면 냉각된 상태로 그대로 진강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또 결빙이 일어난다면 물만 얼 거잖아요. 물만 얼다 결빙이 일어난다면 결빙이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염분이 상당히 높아지겠지? 염분이 높아지면 이 바닷물의 밀도가 커지면서 여기 있는 바닷물이 진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바닷물이 진강을 하면 여기 있는 바닷물이 없어지니까 이 바닷물이 흘러가면서 이쪽 바닷물을 메꿔줄 거고, 그럼 이 바닷물이 없어지니까 진강하면서 서서히 퍼져서 이런 흐름이 생겨나겠죠. 그럼 여기서는 진강, 서서히 퍼지고 표층에서 이런 흐름이 생겨날 거야. 그럼 저 바다 깊숙한 곳까지 가담을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해수의 순환이 생겨나겠죠. 이런 순환을 심층순환이라 할 거다. 그럼 심층순환의 첫 스타트는 극지방에서 냉각된 표층의 해수가 가라앉습니다. 저위도로 이동을 해서 천천히 용승합니다. 그 다음에 표층을 타고 극쪽으로 이동합니다. 표층을 따라 극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이런 흐름이 생겨나겠죠. 거대한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근원은 바람 때문이 아니다 이거야. 해수의 밀도에 의해서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게 심층순환이다. 그럼 지구 전체로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일어날 것이고,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일어날 건데 혹시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바닷물이 지구 전체의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정상적인 사이클을 밟았다면 한 1000년 정도 걸린다.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런 건 아니야. 자, 여기 일본 있죠? 일본 새끼들이 여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여기다 내보냈지? 얘네들이 내보내면 구로시아 이렇다고 캘리포니아 이렇다고 북쪽도 이렇다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거라고. 이런 표면적인 흐름이 진행되는 데는 한 1년 정도? 길면 한 2년 정도? 그럼 어제 내보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한 1년에서 1년 반 지나면 다시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치고 들어온다 이거야. 이거는 얼마 안 걸려요, 이거 도는 데는. 근데 여기 있는 바닷물이 표층순환하고 심층순환하고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를 진짜 한 바퀴 뺑 도는 그 흐름을 다 타고 돌아가면 한 1000년 걸릴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건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그럼 오늘 내가 지금 뭐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유리병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돌려놓으면 이게 돌아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뭐 첫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나의 동생 같은 그런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런 약속들을 적어서 병이 담아서 한번 띄워보겠다. 저도 모릅니다. 넌 누구니? 네. 아, 나도 잘 모르고 싶어. 근데 이 자식들이 자꾸 내 눈에 띄게 눈앞에서 자꾸 대화를 나눠서 자꾸 해서 그래서 내가 대화 너무 쉽죠. 그래서 내가 좀 수야 4번으로 가라. 내가 가요 그럼. 그럼 좀 약간 근데 수가 그 여학생만 있을 때도 수 와서 이야기 많이 해. 근데 그 여학생하고 같이 그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 있거든. 걔들 있을 때는 수호가 다 그냥 조용히 말 안 하고 가고. 계속 부끄러워요. 이 새끼. 이런 놈이 새끼. 자, 오케이. 자. 보기 좋습니다. 근데 너무 공부적이신 거 아니에요? 응? 옛날 교육생 프라이버시를. 아니 나 걔네들한테는 절대 이야기 안 하지. 우리 뒷담만 이렇게 까는 거지.
수호한테 내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 스레빠 그게 뭐니? 그 한마디 정도. 슬리퍼. 수호가 새끼가 지금 생긴 거는 군대 갔다 온 아저씨처럼 생겨가지고는 슬리퍼를 포켓몬 슬리퍼를 신고 온 거야. 그래서 새끼 뭐 슬리퍼 그게 왜 안 어울리게? 수호가 포켓몬을 무슨 좋아한다. 노란색 포켓몬 슬리퍼. 정확히 말하면 흰색. 흰색이었나? 흰색이에요. 노란색 아니야? 흰색이에요. 아닌데 피카츄 그려져 있고 완전 노란색 느낌이었는데. 배경은 흰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근데 제대한 놈이 그 스레빠가 안 어울린다. 너 살리다서 이런 거 신어라. 내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수업 그거 좋아하거든. 자, 어쨌든 심층순환은 밀도차다 이거야. 얼음물을 파란색 색소 입어서 넣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쫙 깔린다 이거야. 빨리 안 섞여요. 그 다음에 소금물을 잔뜩 만들어서 빨간색 색소 넣어줘도 밑에 이렇게 쫙 깔린다 이거야. 쉽게 안 섞인다 이겁니다.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밑으로 쫙 깔려서 움직이는 이 흐름을 볼 수 있다. 밀도 차이 때문에 심층순환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까지. 자, 그럼 심층순환을 관측을 해보자. 관측 안 되겠지. 수십 천 미터, 2천 미터에서 바다 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관측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 장비를 그까지 내려 보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 심층순환의 흐르는 속도는 굉장히 느릴 거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한 1000년 지나 1000년 걸린다고 돌아가는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움직일 거니까 흐름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정해보자. 수괴 수온과 염분이 거의 일정한 바닷물 덩어리를 수괴라고 합니다. 기단처럼 오츠괴 기단, 북태평양 기단처럼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라면 바닷물 덩어리를 수괴라 할 겁니다. 각각의 독특한 성질이 있는 해수의 덩어리. 근데 심층순환은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계의 성질, 구체적으로는 수계의 밀도겠죠. 물론 성질을 하려면 수온이나 염분을 측정을 해서 밀도를 구해보겠다는 거죠. 밀도를 구한 다음에 수온, 염분도 TSO에다가 표기를 하면 밀도를 정확하게 추정을 하니까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TS도를 이용해서 이 바닷물의 흐름을 한번 예측하고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기 뒷페이지에서 여기에 실전적인 예인데 지중해의 바닷물은 지중해의 해수는 다른 지역보다 좀 염분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쪽 동네가 뭐 좀 건조하고 해가지고 바닷물 증발이 잘 되고 그래서 다른 동네보다는 염분이 높아요. 지중해의 바닷물에 염분은 이 정도고 온도는 이 정도야. 그래서 얘의 밀도가 뭐 280과 270 사이, 28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밀도는 285 정도인데 대서양의 바닷물에서 200에서 한 600m 지점까지는 염분이 이 정도고 온도는 이 정도예요. 수온은 거의 비슷한데 염분이 지중해의 바닷물보다 염분이 낮죠. 그래서 얘의 밀도는 한 270 정도 됩니다. 270 정도. 자, 근데 대서양의 해수 바닷물, B의 바닷물은 여기 한 2000m, 1500m에서 2000m, 2000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는 바닷물, 여기 있는 바닷물은 염분이 이 정도고 수온이 이 정도야. 그래서 뭐 해수의 밀도가 잠깐만 여기가 80, 85, 여기 75네. 75 여기 70. 그럼 B 바닷물의 밀도는 한 80에 조금 못 미치니까 한 78 정도 되죠.
여기 바닷물. 그러면 A 바닷물의 밀도는 270, B 바닷물의 밀도는 한 278, 지중해 바닷물의 밀도는 275. 그럼 만약에 지중해 바닷물이 대서양 쪽으로 넘어온다면 이 바닷물보다는 밀도가 크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밑으로 흘러서 지나갈 건데 수심 2000m 미만에 있는 이 바닷물보다는 얘 밀도가 더 작으니까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럼 대서양의 바닷물이 아니 지중해의 바닷물이 대서양으로 넘어온다면 수심 한 600에서부터 한 2000m 사이 이 구간에서 대서양의 바닷물을 뚫고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중해의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갈까 대서양에서 그거는 각각의 수계의 특징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대서양에서 그 사랑의 편지를 이자피 쓰면 얘를 찾으려면은 지중해에서 이자피 쓰면 얘를 찾으려면 수심 한 600에서 2000 요 사이 구간을 수색을 해야 되죠. 수한테 잘 알려줘야 되겠어. 수가 찾을 건 아니지만 잘 들렸는지 모르겠네. 전화번호 주고받은 사람이 카톡이나 이거 주고받을 수도 있어. 좀 받는 것 같은데 자세히 잘 모르겠어. 자, 오케이. 자, 요건 이제 구체적인 예인 거고, 그 다음에 대서양의 심층순환.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심층순환 파트에서 배울 핵심입니다. 자, 줄 거라. 침강이 일어나는 지역, 남극 대륙 주변의 웨델해, 그 다음에 그린란드 남쪽의 레브라도해, 그 다음에 그린란드 동쪽의 노르웨이해, 요 세 개가 침강이 일어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요 페이지에는 그림이 없는데 요 뒤에 넘어가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 그린란드 있죠? 그린란드 남쪽에 여기 레브라도해, 그린란드 동쪽에 있는 여기 노르웨이해,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오면 남극 대륙 근처에 있는 웨델해. 자, 여기 세 개 지역이 대서양권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포인트다. 그러면 저기에서 굳이 침강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침강이 일어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밀도가 일단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델해에서 침강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웨델해 근처에서 겨울철에 결빙이 일어나서 염분이 높아지면 남극 웨델해 근처에서 침강을 일으킬 겁니다. 남극 대륙 근처의 웨델해에서 일으키는 이 침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닷물의 흐름을 남극 저층수라 할 거다. 이게 남극 저층수다. 그 다음에 레브라도해와 노르웨이해, 레브라도해와 노르웨이해에서 침강을 일으킬 건데 이 침강을 일으키는 바닷물의 이름을 북대서양 심층수라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침강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으면서 밀도가 커졌겠지. 그래서 침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침강이 일어나서 얘는 남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고 남극 저층수는 바닥을 타고 흘러 올라갈 겁니다. 자, 근데 이 둘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야. 남극 저층수의 밀도가 더 커. 그래서 남극 저층수가 밑에 깔리고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 위를 이렇게 흘러가더라고. 그럼 여기서 계속 침강이 되는데 이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닷물이 자꾸 넘칠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표면을 타고 흘러가는 이 심층수의 흐름을
남극 중층수라 할 거야. 심층수만 하는 거. 그러면 얘는 밀도가 3등이다 이거죠. 그러면 북대서양 심층수 위쪽을 타고 북쪽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을 남극 중층수라 할 겁니다.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밀도가 제일 큰 놈이 누구라고? 남극 저층수.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수온이 매우 낮았을 때.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도 수온이 상당히 낮은데 얘의 밀도는 남극 저층수보다는 작아. 근데 염분으로 봐서는 북대서양 심층수의 염분이 더 높죠. 근데 수온이 남극 저층수가 더 낮지. 수온의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해서 남극 저층수가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야가 좀 애매한 야가 5도씨의 염분 낮은 얘가 남극 중층수입니다. 그럼 남극 중층수의 밀도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면 제일 밀도가 작은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서 대서양 지역을 흘러다니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쪽으로 적도를 지나서 남쪽으로 쭉 타고 흘러내려가겠죠. 그리고 남극 저층수 내려왔지? 네. 그럼 걔네들은 결국에는 만날 거야. 어디서 만나냐면 남극 대륙 근처에서 만날 겁니다. 자, 남극 대륙 근처에서 만날 거야. 그 만나서 전체적인 더 다음의 흐름은 뒷페이지에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전 지구를 순환하고 있는데 한 번 순환하는데 약 1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 옆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함께 같이 잘 봅시다. 자, 보세요. 본문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 그린란드 주변의 우리는 레브라도 해와 노르웨이 해에서 침강을 일으킨 그 아이들이 북대서양 심층수가 대서양을 따라서 남극쪽으로 쭉 이동해서 내려오겠지. 그러다가 여기 있는 남극의 외대해에서 만들어진 남극 심층수와 만나겠죠. 저층수와 어디에서 만나냐면 남극 대륙 주변에서 만났습니다. 남극 대륙 주변에서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가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얘들이 흘러서 인도양으로 또는 태평양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거야.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이동한 해수는 북상하면서 점차 수온이 상승해서 용승을 일으킵니다. 또 용승이 되면 다시 돌아서 여기서 진강에서 돌아오고 다시 와서 용승에서 돌아가고 이런 거대한 흐름이 생겨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 전체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한 1000년 정도가 걸리는 건데 이 그림을 봐라. 자, 이 그림에서 문제에서 나오면 이 화살표의 방향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여기 태평양이지. 태평양의 동쪽이죠. 자, 거기에 북대서양 심층수와 남극 저층수가 만난 아이들이 왔잖아. 이 파란색으로 표기된 게 심층순환이라고. 그러면 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층수의 흐름이 우리 동네 쪽으로 다가왔잖아. 근데 표층수의 화살표가 요리돼 있다가 나간다 이가. 표층수의 화살표는 우리 동네 쪽에서 나갔잖아. 그럼 요 구역은 심층수는 다가와서 표층수는 나갔으니까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구역도 마찬가지야.
심층수는 다가와서 표층수는 나갔으니까 여기서도 용승이 일어나야 되는 포인트다 이거죠. 그럼 인도양의 요 구역, 태평양, 북태평양의 요 구역 두 개 구역에서 용승이 일어날 거다. 화살표 방향도 잘 보고 이게 용승인지 침강인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보면 여기 웨델해, 노르웨이해를 보면 노르웨이해의 지역에서 보면 표층수의 흐름은 다가왔지. 근데 심층수의 흐름이 나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나갔을 거다 이거죠. 그럼 노르웨이해 요 동네는 표층수는 다가와서 심층수는 나갔으니까 진강이 일으킬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진강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여기 레브라도에 여기 표시가 자세히 안 돼 있죠. 여기도 진강을 일으키는 지역이다. 진강을 일으키는 포인트는 여기 두 개 하고 웨델해까지 해서 토탈 3개의 포인트가 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층순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장 큰 역할은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 물질 순환, 에너지 순환 시켜주는 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결국 표층 순환과 마찬가지로 심층 순환도 열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작업을 할 거야. 바닷물이 움직이니까 열 에너지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심해에 있는 이 바닷물 속에도 생명체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산소 기체가 필요하다고. 그 산소 기체는 표층에서 내려가줘야 되는데 표층에서 내려가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심층 순환이 해야 된다. 해양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제 네. 그 다음에 심층 순환이 만약에 약해진다면 전 지구적인 큰 어떤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심층 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혹시 심층 순환이 잘 안 된다면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지만 심층 순환이 잘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여기 이 동네에서 침강을 안 한다면 여기가 꽁꽁 얼어붙어 가겠지. 그러면서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각 지역별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데 한 1000년 정도 걸린다 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거죠. 이 흐름이 잘못 건드려져서 깨지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혹한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덥고 따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자, 그러면 가서 문제를 한두 개 풀어보겠습니다. 195쪽에 11번 풀었니? 안 풀었죠? 195에 11번 일단 한번 보자. A의 이름이 뭐고? 남극. 보고. 남극. 중층수. B는 북대서양 심층수. C는 남극 저층수. 그럼 기억보기 북대서양 심층수이다. 틀렸지? 네. C는 남극 저층수. 이거 웨델해에서 침강한 해수이다. 맞아요. 미음이 맞죠? 네. 그럼 A, B, C 중에 C가 제일 밑에 깔려 있잖아. C의 밀도 1등, B가 2등, A가 3등이겠지. 네. 그럼 D가 보기 어때요? 맞아요. 맞아. 이거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196쪽에 13번 라드. 화살표가 있다. 근데 화살표도 있지만 화살표에 상관없이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안 늦냐? 승준아 답 나왔나? 하하. 민지 나왔나? 13번. 민영아 네? 나왔냐? 네.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응. 2번. 구리 4번? 다혜 민지 4번. 뭐 큐리 혼자 외로울까봐 큐리 팬들 줘. 민영이 2번. 2번. 어? 의리 있다. 자, A, B, C 이 세 개 포인트 대표적인 거 이 뭐고 침강하는 포인트 세 개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일단 아니. 그다음에 여기서 침강을 해서 여기 쭉 내려와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저층수와 남극 대륙 근처에서 만나지. 네.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대륙 부근에서 남극 저층수와 만납니다. 인정? 그 다음에 북태평양 동쪽 연안 여기죠. 북태평양 동쪽 연안 여기지. 그러면 저 동네 입장에서 보면 심층수가 다가왔지 이 동네로. 네. 저층수는 나갔지. 네. 그러면 올라와야 되겠네. 용승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인정? 네. 그럼 뒤에 보여대. 틀렸어요. 정답 몇 번? 2번. 넘버 2. 민지. 잠깐만요. 아니 민지가 답을 골랐을 수도 있잖아요. 유리가 아니라. 아, 그래. 197쪽에 2번 문제 스타트. 유리 너 나왔냐?
쉬운 거 아니야? 교리 몇 번? 우리 네? 몇 번? 2번. 인지? 2번. 다혜. 민용. 승윤. 2번.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뭐 다수결에 의거하여 2번을 답으로 한번 인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봐라. 여기가 기억 지역 아이가. 저기는 일단은 침강을 일으켜야 되는 동네 아닙니까? 침강을 일으켜야 되는데 하천수가 녹은 물, 하천수가 녹은 물이 유입이 되면 맑은 물이 왔다는 거잖아. 담수가. 그럼 밀도가 어때요? 낮아지니까 침강이 잘 안 돼. 밀도가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침강이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어디고 여기 어디고 여기 이름이 어디 가보진 않았지만 저기가 어디다? 웨델해 아닙니까? 자, 웨델해에서 만들어진 거는 남극 저층수제, 남극 저층수 C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니은목이 아니. B는 뭐고? 북대서양 심층수 아이가. 북대서양 심층수는 진강된 다음에 줄기차게 남쪽으로 달려야지. 북쪽으로 흐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표층수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밀도가 제일 작은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밀도가 제일 큰 C가 있어야죠. A, B, C 순으로 해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B를 보기 어때? 맞아요. 정답 몇 번? 2번 남바 2. 근데 내가 안 푼 문제는 자네들이 집에 가서 꼬박꼬박 풀면서 복습을 하고 있죠. 예? 꼬박꼬박 풀면서 복습을 하고 있죠. 자, 오케이.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용승과 침강, 그 다음에 여기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 뒤에는 엘니뇨 라니냐까지는 오늘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못 나갑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표층의 수의 용승과 침강인데 표층에서의 진강인데 자네들이 기억을 할 거는 해수면 위에 바람이 불면 진짜 표층의 수는 오른쪽 45도로 꺾인다고.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꺾이는 정도가 좀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은 바람이 불면 평균적으로 오른쪽 몇 도로 꺾인다? 45도. 아니 45도는 표층이 평균 내면 얼마다? 오른쪽 몇 도? 90도로 꺾인다. 이것만 외우자고. 북반구 지역은 바람 불면 오른쪽 90도로 꺾이고 남반구 지역은 바람 불면 왼쪽 90도로 꺾인다. 전혀 반대로 딱 꺾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오른쪽 90도다. 오른쪽 90도다. 오른쪽 90도다. 오른쪽 90도다. 이거죠. 자, 그러면 봐라. 표층의 수는 오른쪽 90도로 꺾인다. 그러면 그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용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침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승이 일어난다는 것은 찬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거고 침강은 밑으로 내려 꺼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여기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분다. 후방구다. 바람이 여기 불고 있지. 오른쪽 90도로 꺾이겠네. 그럼 여기 있는 바닷물이 자꾸 쓸려 나가니까 솟아오르겠죠. 솟아오르겠죠. 용승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여기 있는데 바람이 여기 분다. 바닷물이 여기로 이동하겠지. 그럼 얘가 어디 하늘 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침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 부는 방향 따라 용승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침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연한 용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연한 침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바람 때문에 연한 용승, 연한 침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도 용승이 있는데 적도 부근에서 무역풍에 의해서 일어난 용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라. 적도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또 무역풍은 이렇게 불잖아. 북반구에서. 그러면 오른쪽 90도로 바닷물이 쓸려 나가고 남동 무역풍이 불면 얘는 왼쪽 90도로 바닷물이 쓸려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적도 지방에 있는 딱 이 바닷물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쓸려 나가니까 바닷물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면 용승이 이렇게 해야죠. 적도 지방에서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저기압 지역에서는 저기압이 있다. 여기가 저기압이다. 저기압은 상승기류.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죠. 자, 극단적으로 그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겠지. 극단적으로 그려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오른쪽 90도. 열이 불면 오른쪽 90도. 열이 불면 오른쪽 90도로 쓸려 나가겠지. 그럼 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바닷물들이 빠져나가잖아. 그럼 저기압의 중심이 있는 바닷물은 용승을 일으키겠네. 용승을 일으키겠네. 자, 그 다음에 고기압은 어떻게 되냐? 고기압은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너무 극단적으로 그렸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가는데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면 바닷물이 고기압의 중심 지역에 자꾸 모여들지. 그러면 어떻게 모여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 없잖아. 침강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침강이 일어날 거다. 그럼 어쨌든 적도 지방에서 용승 일으키고 어쨌든 오른쪽 90도로 바람이 움직이는 거는 북반구고 왼쪽 90도로 움직이는 거는 남반구다. 그럼 어쨌든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심층수가 올라오잖아. 찬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될 거고 찬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좀 춥고 건조하겠네. 자, 침강이 일어나면 우리 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을 수 있지만 침강이 일어나면 저 밑에 있는 해양 생물에게 산소가 공급이 될 겁니다. 따뜻한 해수가 모여서 침강을 일으키는 거니까 표층 수온은 전체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침강이 일어나니까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좀 깊어질 겁니다. 바닷물이 내려 꺼지는 상황이니까. 자, 뒤로 와서 문제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206쪽에 4번, 5번 206쪽에 4번, 5번 두 문제를 풉니다.
나왔냐? 네. 우리 4번에 2번. 응? 2번에. 2번. 자, 요거 남방구 지역이지? 네. 남방구 지역이면 왼쪽으로 꺾여야 되겠네. 네. 왼쪽 90도. 여기 흘러나갈 거니까 솟아올라야 되겠죠. 네. 여기는 찬바닷물이 솟아올라야 될 거니까 차가운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이런 느낌. 2번과 같은 용승 그림이 되겠네요. 준규아, 네. 2번 했니? 아니요. 몇 번 했니? 3번. 3번은 막 여기서 뭔가 내려 꺼지는 느낌이잖아. 꺼지는 느낌이잖아. 이건 진강이 이렇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건 뭐 북방구제. 빠바바바바. 이거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거니까 이거 고기압이고,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저기압일 때네요. 네. 그러면 A에서의 표층의 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겠네요. 네. 북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 네. 그러면 A에서는 모여드니까 수렴, B에서는 퍼져 나가니까 발산이 일어난다. 네. 이것도 맞네요. 네. B와 C에서 갈수록 이건 지금 요리 가니까 여기로 간다 이가. 여기로 간다 이가. 네. B에서 C로 갈수록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어진다. 자, 퍼져 나가면 여기 용승이잖아. 네. 용승이면 얘는 솟아오른다 이가. 네. 그럼 솟아올라서 여기 제일 많이 솟아올랐겠지 여기가. 네. 여기쯤 B고 여기쯤이 C겠죠. 네. 그럼 B에서 C로 갈수록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깊어지게 돼요. 이거 보이 맞아요. 정답 몇 번? 5번.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케이. 자, 다음에 뒤로 와서 뒤에까지는 아니고 9번 스타트. 뭐지? 이 용승이야. 뭐야, 잠깐. 진단이야.
그래. 네? 용승이야, 진강이야. 곰이 쓴다. 자, 봐라. 만약 이 동네에서 그림을 봤을 때 침강이 일어났다면 육지가 여기 있잖아. 뭔가 이 바닷물의 온도 변 분포가 이렇게 침강이 내려 꺼져야 이게 침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 아. 근데 얘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용승이 일어났다면 얘가 뭔가 이 등 수온선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여기. 그러면 여기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여기까지 쑥 치고 올라갔잖아. 요 온도랑 요 온도가 같잖아. 그러니까 요 온도랑 요 온도가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찬 바닷물이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럼 얘는 연안 용승을 일으키고 있는 동네야. 네. 솟아 오른다. 그럼 얘가 여기로 가는 거지. 네. 그럼 지금 여기는 북반구입니까? 남반구입니까? 남반구면은 왼쪽 90도 아이가. 네. 그럼 바람이 요리 불겠네. 네. 요리 불어야 요리 나가겠네. 네. 그럼 여기가 어느 쪽이고? 북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북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네요. 네. 됐습니까? 네. 좀. 이게 뭐 틀렸다는데? 네. 용승이 아닌가? 뭐지? 용승이 일어났다 나갔다. 아마 아니 선생님 남쪽에서 풍기가 남풍이지. 북쪽으로 불어나는 거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참나 이런 남쪽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풍이 불고 있네요. 네. 북풍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는 동에서 서로 갈수록 네. 온도가 높아진다.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보다는 여기 온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지. 네. 그럼 높아집니다. 비교해볼까요? 아니면 규리야 이게 헷갈리면 요거만 대충 줄 거 봐도 돼. 여기만 여기가 몇 도고 밀도가 258이잖아. 네. 여기는 3, 6, 이거 밀도 이게 지금 내가 방금 실수했는데 지금 밀도선이잖아. 온도만 보자고. 그럼 용승됐지. 네. 이래 흘러갈까? 이거 용승됐으니까 여기는 찬물 있을 거고 올라가서 자꾸 따뜻해지겠죠. 뭐 그냥 네.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차갑고 따뜻해진다. 동에 서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질 겁니다. 여기가 제일 차갑습니다. 용승되는 포인트니까. 해안 부근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다. 차가우니까 플랑크톤의 농도는 높겠죠. 네. 그럼 디귿 보기 어떠니? 맞아요. 맞아요. 정답 몇 번? 4번. 4번입니다. 리디 보.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쉬마이 할까요? 네.